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스 이민 컨설팅의 김은정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유학생분들과 학부형분들, 그리고 미국 이민과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미국 이민 상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학생 부모님들의 상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유학이 단순히 미국 명문대 진학 자체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졸업 후 미국에 안정적으로 남을 수 있느냐까지 함께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H-1B 비이민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기업을 찾아 취업하게 되고 그 이후 영주권 스폰서까지 연결되는 경로가 비교적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루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특히 H-1B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유학생 입장에서는 졸업 이후 신분 유지 자체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까지 연결 가능한 방법을 미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명문대를 졸업해도 비자 문제 때문에 취업이나 장기 체류가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유학 초기부터 EB-5 투자 이민과 같은 영주권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EB-5 투자 이민을 단순히 미국에 가는 방법 그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최근에는 자녀 교육이나 장기적인 커리어 안정성까지 고려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흔한 오해는 미국 대학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취업하고 또 영주권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취업은 한국과는 좀 다른데요. 대학 재학 중 어떤 인턴십 경험을 쌓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H-1B나 OPT 같은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채용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니 아예 인턴으로도 선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OPT 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는 건데 이것은 유학생이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체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F1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임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게 허락하는 임시 비자인데요. 일반 전공자의 경우에는 1년, 스템 전공자에게는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OPT 제도가 아예 없어지거나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졸업 이후 신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는 H-1B 추첨제를 고연봉, 고임금 순으로 개편한다는 이민국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갓 졸업한 유학생들에게는 점점 더 불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자 스폰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학생 신분일 때부터 장기적인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영주권까지 연결 가능한 구조를 미리 고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투자금 규모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입니다. EB-5 투자 이민은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 상속 등이 모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관련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 증여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잔고 증명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 전체를 설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request for evidence라고 하는 추가 서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둘째, 준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 3월 15일에 제정된 Reform and Integrity Act라고 청년법에 따르면 현재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되며 2027년 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투자금이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이민청원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프로젝트 선정이라든지 투자금 송금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여유 있게는 2개월 정도 미리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거절되는 이유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진술이나 중요 정보 누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